1986년 5월 10일 FA컵 결승전에서 리버풀과 에버튼이 맞붙는 머지사이드 더비가 열리고 있던 날, 한 꼬마와 리버풀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경기를 보며 리버풀 선수들의 플레이에 매료된 꼬마는 결국 콥이 되기로 결심하는데, 그가 바로 훗날 리버풀의 전설이 될 스티븐 제라드였습니다. 제라드는 리버풀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적 리버풀이 아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니폼을 입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라드가 8살이 되던 해 리버풀 스카우트의 눈에 띄어 클럽 아카데미에 입단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부터 축구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보이며 나날이 성장해갔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클럽은 제라드에게 1군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는데, 그때 제라드의 아버지는 다른 클럽에서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라드는 라이벌 팀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테스트를 받고,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맨유는 제라드에게 3년 프로 계약을 제안했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리버풀 외에 다른 클럽과는 계약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테스트를 본 이유는 단지 리버풀에게 압박을 주기 위함이었죠. 결국 제라드가 17살이 된 1997년에 비로소 리버풀과 첫 프로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엔 마침내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디며 전설의 시작을 알렸죠. 그 후 제라드는 UEFA컵 등 다양한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2003년 10월엔 클럽의 주장으로 선임되면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리더로서 클럽을 이끌어야만 했죠. 그렇게 리버풀의 팬이었던 한 꼬마는 어느덧 클럽의 심장이 되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시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리버풀의 팬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그 경기, 이스탄불의 기적. 하지만 이 기적은 반년 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기적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과연 반년 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 12월 8일, 이날은 안필드에서 올림피아코스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6차전이 열렸던 날이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리버풀이 속해 있던 A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클럽 간의 승점 차이는 3점이었고 골득실은 단 한 골 차이였지만, 올림피아코스에게 한 골이라도 실점을 하게 된다면 리버풀은 반드시 2골 차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버풀이 한 골을 먹히더라도 1점 차로 이기기만 하면 골득실이 앞서니 16강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당시 UEFA 규정에 의하면 승점이 동률일 경우 우선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얻은 승점을 따졌습니다. 그마저 같다면 맞대결에서 넣은 득점의 수로, 심지어 그거마저 똑같다면 맞대결에서 원정골을 더 많이 넣은 클럽이 다음 라운드에 갈 수 있었죠. 일단 리버풀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를, 또한 이미 올림피아코스의 홈에서 0대1로 진 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대결에서 넣은 득점의 수가 높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리버풀은 전반 27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턴 리버풀은 최소 3골이 필요했죠. 다행히도 후반에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들이 47분과 80분의 득점에 성공하며 2대1까지 따라붙긴 했지만, 남은 정규 시간은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리버풀의 주장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86분 동료의 헤딩 패스로 떨궈진 공을 망설임 없이 차버렸고, 그 슈팅은 골대에 그대로 꽂혀버렸죠. 결정적인 한 방에 안필드는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로 변해버렸고, 그렇게 리버풀은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2005년 5월 25일, AC 밀란과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당시 리버풀은 리그 5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는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럽은 반드시 승리해 다음 시즌 진출권을 얻어야만 했죠. 하지만 경기 시작 1분 만에 밀란의 말디니가 선제골을 터뜨리더니 전반전에만 0대3으로 끌려가는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리버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후반전, 제라드의 헤딩골로 시작된 리버풀의 반격은 단 10분도 안 돼서 기어코 3대3 동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승부처기 끝에 리버풀은 비기어를 들어올리며 21년 만에 유럽 정상에 오르는 이스탄불의 기적을 완성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스탄불의 기적도 잠시, 리버풀과 제라드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기어를 들어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라드는 재계약에 관한 클럽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리버풀이 자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라드를 강력하게 원한 클럽 첼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첼시는 포르투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던 무리뉴 감독을 선임하면서 첫 시즌부터 리그 우승을 거머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무리뉴 감독이 바로 제라드를 원했던 것이었죠. 제라드는 이제 25살이었고 자신의 커리어에서 전성기의 기량으로 뛸 수 있는 시간이 6-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리버풀이 다시 리그 우승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소 3-4년은 더 걸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와 함께한다면 본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수많은 우승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첼시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인가 아니면 리버풀에 충성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그의 마음은 점차 첼시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리버풀 팬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고 팬들은 분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메루드 트레이닝 센터의 벽엔 유다와 배신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일부 팬들은 제라드의 유니폼을 불태우기까지 했죠. 그렇게 푸른색의 유니폼을 입으려던 찰나 이 모든 것을 바꾼 건 아버지와의 1시간짜리 대화였습니다. 제라드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무리뉴와 함께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그는 첼시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자기도 모르게 리버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질문을 던졌죠. 다시는 리버풀에서 뛰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콥들이 등 돌리는 걸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질문을 들은 제라드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첼시에 가면 수백만 달러를 더 벌 수 있었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첼시에서 몇 개의 트로피를 더 들어올린다고 해도 그에게는 딱히 의미가 없었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리버풀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라드는 리버풀에 바로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더 나아가 리버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계약에서 릴리즈 조항까지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라드는 리버풀을 선택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클럽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재계약 이후 제라드는 다시 한번 자신의 힘으로 FA컵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그 우승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었죠. 그리고 리그 우승에 가장 가까웠던 두 시즌은 바로 08-09 시즌과 13-14 시즌이었습니다. 먼저 08-09 시즌, 제라드는 페르난도 토레스와 함께 리버풀의 공격을 이끌었고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과 어웨이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팬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죠. 그렇게 리버풀은 리그에서 단 2번밖에 패하지 않는 경이로운 시즌을 보내며 승점 86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리버풀보다 승점 4점이 높았고 그렇게 제라드는 다시 한번 준우승의 아픔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3-14 시즌, 리그 우승의 꿈을 놓지 않았던 제라드는 마지막 전성기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토레스는 없었지만 클럽의 새로운 에이스인 수아레스가 그를 돕고 있었죠. 제라드와 수아레스를 앞세운 리버풀은 시즌 33라운드까지 승점 74점으로 맨체스터 시티와 동률을 이루고 있었지만 골득실에서 뒤처져 2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처럼 다음 34라운드에서 맞붙는 상대는 바로 맨체스터 시티였죠. 결과는 리버풀의 3대2 승리. 이후 리버풀은 단독 선두에 올라섰고 24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라드에게 또 한 번 가혹했습니다. 36라운드에 있었던 첼시와의 경기에서 제라드는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으려다 미끄러져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리버풀은 이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했고 우승의 주도권은 다시 맨체스터 시티에 넘어가고 말았죠. 이어지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며 결국 제라드와 리그 우승은 끝끝내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17년간 몸담았던 리버풀을 떠나 LA 갤럭시에서 선수 생활의 황혼을 보내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비록 리그 우승의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제라드는 리버풀 팬들에게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리버풀을 위해 뛰었고 리버풀을 위해 살았죠. 돌이켜보면 제라드는 팬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선물했지만 어쩌면 제라드 자신이 리버풀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스티븐 제라드 이야기였습니다.